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후임자가 정해지면은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의원 내각제고 총리가 국가 원수이긴 한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제 여당의 대표가 당대표가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후임 당대표를 뽑으면은 이제 그때 총리 그만두겠다 이렇게 그만둔 건데, 이 양반은 2015년부터 집권했어요. 그때 집권 당시에는 굉장히 젊고 잘생긴 총리로 유명했죠. 44살에 집권을 했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54살이 됐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물러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을 겪었죠. 보복 소비 등등 하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거를 헤쳐나가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하면서 또 하나는 상승한 물가 중에 대표적인 게 주택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게 물가를 잡는 데 실패하고 특히나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민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트리도 총리도 말하자면 약간 좌파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리버럴한 사람들은 우리 좋다고 오는 사람들을 왜 막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선순환의 흐름으로 가려 그러면은 노동력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신분 상승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은 노동력이 들어와서 잘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이, 그러면서 어떤 사회도 다양해지고 이런 사이클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캐나다는 이게 너무 급격했던 거예요. 원래는 몇만 명 정도 들어오던 게 100만 명 이상 빡 들어오니까 일단 사회적으로 충격이 너무 컸고, 그 다음에 이게 이민이 들어오는 단이 너무 편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전에는 옛날부터 오던 사람들은 이제 원래 이민 뭐 가끔 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꽤 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에 뭐랄까 좀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이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트리더 집권 이후에 인도계가 급증을 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좀 첨단 기술 쪽,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계하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자칫 뭐 좀 안 좋은 뜻으로 해석될까봐 좀 저어되기도 하는데, 근데 주어진 사실이 그래요. 주변에서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듣습니다. 지저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화장실 개판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얌전하게 안 먹고요. 아파트에 중국 사람이 산다 그러면은 주변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을 그냥 단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 차이나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그냥 옆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차이니즈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에 비하면 이제 매사 조심조심하는 재패니즈는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코리아는 어떠냐? 그거는 뭐 지금의 맥락하고는 상관없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니즈가 뿔을 낼 수 있었던 건 뭐냐?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컨대 아파트를 한 채 짓는다 그러면 중국의 부자들이 와가지고는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사느냐, 2305호를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5호 라인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쯤 되면은 이제 큰 손님이 되니까 이게 뭐 주변에 민폐를 끼치거나 말거나 안 팔 재간이 있나, 2305호 나한테는 안 팔아, 너 주변에 이제 민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라인을 주세요 이래버리면 그걸 뭐 파는 사람이 안 팔 재간이 있나, 팔아야지. 이 중국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착을 하고 있던 와중에 트리도 총리가 들어오면서 인도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중국인 저리가로 주변에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인도도 이제 천차만별이긴 한데 캐나다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민자 문제, 한 라인을 그냥 통째로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안 일어나겠냐고. 이걸 잡으려 그래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되면 지난번에 총선 때,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물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깔려있어. 거기다가 사람들이 살기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해. 그냥 내가 실제로 생활이 불편한 걸 떠나서 일단 이거는 생활이 불편한 거고요. 그 다음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게 이제 이민자의 문제. 미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온갖 대도시에, 뉴욕에, 시카고에 이제 호텔들을 전부 다 이민자 숙소로 써버리고 막 그러더니 이민자가 득식을 하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불편해. 기존에 와있던 이민자들조차도 이건 너무해 라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오니까 결국 바이든이
제 아무리 이제 재집권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던 거고, 그 포인트를 트럼프가 파고들었던 거.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예컨대 정기적인 선거를 치르는 대통령제에서는 혹시 이게 선거의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는 안 됩니다. 트루도 정부는 어떻게 무너졌느냐? 사실은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니네 25%씩 관세 빡 때려버려. 이렇게 되니까 트루도는 체면불구하고 말하라고 날아갔죠. 날아갔더니 너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라. 주나 되어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사진은 한 장 찍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일국의 총리가 그렇게까지 납작 엎드려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줘서 보낼 법한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같이 캐나다가 기본적으로 연정이었어요.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한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연정의 파트너들이 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너 같은 총리 모시고는 내가 창피해서 일 못하겠다, 이런 캐나다의 자존심을 갖다 버린 이런 창피한 인간 같은 이라고 연정에서 떨어져 나간 거.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연정으로 꾸역꾸역 집권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연정이 깨진다. 그럼 뭐 어쩌겠어요. 정권 내놔야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 이민 이런 어떤 기본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살기가 불편해, 살기가 힘들어가 기본 1조건, 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해, 이게 이민이죠. 마음이 불편해 2조건,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해, 여기서 빵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트루도가 물러나게 됐더니 트럼프는 위로는 못해줄 망정 캐나다하고 미국 합병하면 관세가 사라진다. 사실은 관세뿐만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것이다. 관세는 트럼프가 25%를 매긴 거니까, 트럼프가 관세 매기기 전까지는 여기는 무관세입니다. 원래 이제 지금은 이름을 바꿨지만 이제 나프타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자유무역지대의 원조예요. 25%를 뻑 때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은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캐나다는 세금이 세요.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온라인으로 무슨 물건을 산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숙박업소를 예약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약한 금액을 정확히 그 금액을 내면 끝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텍스가 붙어요. 주마다 좀 달라요. 근데 싼 데는 뭐 4%, 많이 가면은 많이 가도 한 8% 그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캐나다로 넘어가면요 10%가 훌쩍 넘어갑니다. 16.5%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한 10만 원짜리 숙소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한 12만 원짜리 숙소가 13만 원짜리 숙소가 되는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동부 쪽도 그렇고 서부 쪽도 그렇고 밴쿠버하고 시애틀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밴쿠버 사람들이 그냥 시애틀 넘어와서 쇼핑하고는 다시 밴쿠버 돌아가는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런 게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현주소인데, 그거를 캐나다는 정확히 파고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 어쨌거나. 다만 이제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느냐 싶을 텐데, 그러면서 이 사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아니 지금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지금 총리가 물러났는데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과연 좋아할까?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이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도 이 과정에서 캐나다가 그냥 마냥 평화롭게 지금까지 온 나라가 아니에요. 캐나다도 전쟁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미국하고 캐나다는 사실상 그야말로 제일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런 나라를 두고 가까울수록 잘해줘야 되는데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무례한 거죠. 이 무례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이렇게 거래 좋아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무례의 가격은 얼마이냐,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